자, 10월 10일, 자, 세로미 브리핑 다섯 번째 영상이고요. 음, 영상이 좀 꼬였네요. 세 번째 영상과 네 번째 영상이, 바뀌어서 지금 업로드가 되었어요. 세 번째 영상은 아직까지 유튜브에서 검열 진행 중이어서 지금 업로드가 안 됐고, 네 번째 영상이 먼저 업로드가 돼버렸습니다. 뭐 참고하시고요. 자, 마지막 영상으로는 뭐 대선 테마주 이야기 할 건데요. 동신건설, 삼부토건, 그리고 영화금속, 뭐 요렇게 세 종목 볼 건데, 뭐 경남스틸은 뭐 제가 뭐 관심 종목이라기보다는 뭐 덕성이나 이런 종목처럼 비교하기 위해서 분위기가 어떤지 참고하기 위해서 넣어드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세 종목 중심으로 말을 이어갈 텐데요. 우선은 뉴스 한번 보고 올게요. 지금 결과적으로 이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끝나기는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이 뭔 소리인지, 끝나긴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으로 가서 한번 뉴스를 볼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뭐 우리 장지현 아들, 그 아들내미, 장지현 아들내미는 지은 죄의 죄값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뭐 정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이재명의 무제한 토론하자. 여당 지도부는 이낙연 측 30 의원한테 공개 경고를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승복의 전통을 지켜라. 수석 대변인 서면 브리핑동에서 이례적으로 비판을 했고요. 뭐 구속 가능성을 언급한 이낙연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인 30 의원한테 공개 경고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55% 요렇게 경선 지지율을 이어가던 이재명 예비 후보가 지금은 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확정 후보라고 하는데, 저한테는 그냥 뭐 인정받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비 후보로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3차 선거인단 9월 1일부터 9월 뭐 14일까지 모집한 뭐 30만 명 가까운 요 3차 선거인단에서 뭐 한 80%가 넘는 투표율이 나왔고 20만 명이 넘는 경선 투표를 했는데, 여기에서 더블 스코어가 넘는 62대 28로 참패를 했죠. 이 참패가 나오면서 55%가 넘던 이 경선 지지율이 갑자기 50.29%, 사실상 자, 무효표 논란이 되는 그 뭐 0.97%인가요? 이 0.97%의 정세균 후보와 김두관 후보의 이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이 공표하고 유효표로 계산했던 표를 뭐 희한한 조항으로 무효표로 돌려서 다시 모수를 줄여가지고 계산한 50.29%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확정됐다고 발표를 했고, 이낙연 캠프에서는 승복에 대한 이야기는 안 했지만 사실상 불복인 거죠. 결선 투표 가야 된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 결과적으로. 자, 요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종목을 얘기 드릴게요. 첫 번째 논점. 자, 과연 이게 법적으로 처리가 되냐? 안 되죠, 당연히. 정당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법원도 뭐 심지어 이걸 뭐 헌법 재판소를 끌고 가도 얘네들은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법관들은 정치의 영역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상식이에요, 상식. 뭐 예전에 과거에 대법원이 노조 투표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한번 대법원 판례가 있긴 한데 그것과는 조금 틀려요. 그때는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처럼 뭐 무효표로 했던 부분을 아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 해갖고 유효표로 돌려주는 그런 대법원 판결이 있기도 하지만, 그것과 이 경우는 경우가 틀리고, 노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판단의 여지가 있지만 이건 정당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이런 법 체계에서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법관들이나 이 뭐 대법관이 됐든 뭐 헌법재판관이 됐든 절대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정치적인 결정이란 얘기인데, 자, 이미 지금 처음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경선 중간에 정세균 후보가 사퇴했을 때도 김두관 후보가 사퇴했을 때도 이미 이의 제기를 했죠, 그때. 근데 이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그렇고 이 경선 관리를 하는 쪽에서도 그렇고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그거를 유효표로 하든 무효표로 하든 상관없이 50%를 훨씬 더 상회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설마 이렇게 지지율이 50.29%, 그 사퇴했던 후보자들의 투표를 무효로 하면은 50.29%가 나오고, 그거를 포함시키면은 사퇴했던 후보자들의 투표를 포함시키면은 49.32%, 49.3%가 나오는 결선을 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그때 그냥 유야무야 넘겨버렸던 게 이제 통안의 후회가 남는 거죠. 이미 이낙연 측에서는 사실상의 경선 불복인 상태고, 사실상의 경선 불복이라는 거는 납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미 뭐 1차 경선, 2차 경선 이렇게 계속 진행하면서 뭐 충청도도 갔다가 강원도도 갔다가 호남도 갔다가 경상도도 갔다가 이렇게 해갖고 결국 서울에 올라서 끝을 마무리했는데, 그 중간중간에 확정해서 발표한 그 투표가 아니라 득표예요. 투표는 무효로 할 수 있죠. 미래에 향해서 투표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투표한 부분을 무효로 돌린 게 아니라 득표, 확정된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세균 후보 몇 표를 받았습니다 라고 확정 발표, 공표, 언론에까지 다 보도된 그 득표 수를 후보가 사퇴했다라고 무효로 돌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타당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타당해요. 생각하기 나름이다. 선택하기 나름이야. 무조건 그게 뭐 당원 당규에 뭐 59조 뭐 59조 60조에 그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거는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대가 승복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정치의 영역이잖아요. 그럼 상대가 승복을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이 대선 후보 경선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 경선을 한 건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돼보는 못 이기는 거죠. 원팀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10%에서 15%는 날아가 버린 상황이 나옵니다. 지금 51대 49 싸움을 하고 있는데 10%에서 15%가 날아간다? 절대 이길 수 없는 게임이죠. 근데 당대표를 비롯해서 최고위원들이나 뭐 이재명 캠프 쪽이나 너무 안일하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나 이미 이겼는데, 이미 확정 발표했는데,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원만하게 과정이 치러졌고, 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 후보 이재명으로 인정해줬는데 뭔 개소리들이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을 설득할 수 없어요. 이낙연 지지자들, 저를 포함해서 이낙연 지지자들, 이낙연 캠프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법적으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조율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는 이 지금 어떻게 보면 당대표 쪽 당권을 갖고 있는 후보가 됐다라고 주장하는 이재명 측에서 양보하는 게 맞죠. 그렇게 자신 있고 자기가 정말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후보라면은 결선 가면 그뿐이에요. 결선 가서 진다? 예를 들어서 결선 가서 질까봐 못한다. 또는 결선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 이거 둘 다 말이 안 돼. 1번 결선 가서 진다. 그럼 당연히 후보가 아닌 거죠. 지는 후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자격이 없는 거고. 2번 갈 필요가 없다. 왜 갈 필요가 없습니까? 원팀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원팀을 못 만들면은 10%에서 15%가 날아가 버린 상황인데 이걸 안 받아들인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논리. 지금 대장동 의혹에 대응하고 있는 이 논리하고 똑같아요.
무조건 돌파하겠다. 사과 없다, 사죄 없다, 나는 상관없다, 나는 모른다, 나는 단군 이래로 내가 최대로 잘한 일이다. 이런 벽창호 같은 후보. 저는 뭐 안 좋게 말씀드리면은 뭐 더불어민주당의 몰락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찜찜합니다. 결과적으로 해답은 간단해요. 이재명 후보가 대승적으로 결선 투표 하겠다라고 하면 돼요. 결선 가겠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결선에서 이기면 돼요. 만약에 지금 이 62대 28 이것 때문에서 겁나서 결선을 못 간다. 그럼 사실상 인정하는 거잖아. 이게 민심이라는 걸. 그 또 하나 두 번째 논점. 자, 도대체 어떻게 3차 선거인단에서 62대 28이 나오냐? 여론조사에서도 잡히지 않는 민심인데 이건 말이 안 된다. 조작이다. 보수 쪽 커뮤니티에서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전에 뭐 홍준표 역선택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여러 가지로 정당을 오가면서 역선택 이야기가 나왔을 때 주류 언론들이나 더불어민주당 다 뭐라고 그랬나요? 역선택은 없다. 역선택은 뭐 미미한 영향, 뭐 몇천 표 내외. 근데 거의 지금 10만 표. 어떻게 말씀드리면 10만 표 가까운 표가 지금 역선택이 됐다. 알 수 없는 조직적인 훈련받은 누군가에 의해서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오염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고 논리적이지 않은 거고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는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민심이 아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러고 있는 거죠. 이게 엄연한 민심이에요. 62대 28. 이거 뭐 미국 사람들이 투표했습니까? 북한 사람들이 투표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투표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이 뭐 보수가 됐던 중도가 됐던 이재명이 싫어하는 사람이 됐던 엄연한 도도한 민심의 흐름인데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경선을 못 간다는 얘기는 경선가에서 진다는 이야기죠. 결선 못 가겠다는 얘기는 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못 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뭐 제 논리가 박약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은 여기까지인 거고요. 그에 따라서 삼부 토건이 빠져야 되는데 안 빠졌죠. 이게 민심이라고요. 시장에서 평가해 주는 가격, 삼부 토건의 가격. 자, 반대로 동신건설 5% 빠졌어요. 아니 왜 대선 후보로 확정되는데 왜 5%가 빠져? 5%가 올라도 시원찮은데 뭐 그렇다고 오르락 내리락 했나?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구장창 빠졌어요. 심지어 9%까지 빠졌다가 5%로 마무리된 겁니다. 자, 이미 이재명의 컨벤션 효과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 후보 확정으로 컨벤션 효과로 쭉 상승하면서 30% 돌파, 35% 돌파, 40% 근처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 가고 있죠. 20% 중반대에서 뭐 히밀 지지부진 이러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이재명한테 미래는 없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이미 국민들이 부도덕하다라고 생각하고 형수 논란, 뭐 김부선 논란, 조폭 연루 논란, 뭐 여러 가지 뭐 재판 거래 논란, 이제는 대장동 의혹 거기를 넘어서 이제는 이 결선 논란까지 생긴 거죠. 자, 얼마든지 이 당원 당규라는 거는 자, 우리나라 법률, 우리나라 헌법처럼 픽스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정치인들끼리 당 내부 관계자들이 협의해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뭐 경기 중에 규칙을 바꾸냐고요? 경기 중에 아니라 경기가 끝났어도 규칙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정치인 거죠. 근데 그 정치를 안 하겠다? 그럼 원팀은 물 건너간 거죠. 원팀은 없습니다. 원팀이 없다라는 얘기는 최소한 10%에서 15%는 지지율은 날아간다는 거죠. 51대 49 싸움인데 10%를 버린다? 끝난 겁니다. 선거 해보나 만한 거죠. 자, 이제라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나 이재명 지사가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될지는 답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신건설은 빠지는 거고 삼부토건은 올라가는 거죠. 자, 영화금속은 꽃놀이 패예요. 영화금속한테는 뭐 민주당 내분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윤석열 후보가 되든 홍준표 후보가 되든 가능성은 더 올라가는 거죠. 뭐 어떻게 말씀드리면 뭐 이나땡이라고 하잖아요. 뭐 이재명이 나오면 땡큐. 뭐 반대로 이야기할 수도 있죠. 이낙연이 나오면 땡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나땡은 이재명이 나오면 땡큐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죠. 뭐 두드려 팰 게 워낙 많은, 논란이 워낙 많은 후보이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뭐 이낙연도 논란이 없는 건 아닙니다. 뭐 삼부토건 이야기도 있고 연루된 동생 문제, 뭐 여러 가지 뭐 안 좋게 생을 마무리한 측근들 이야기, 뭐, 뭐 전남 도지사를 했을 때 문제들, 뭐 나올 이야기는 많은데 문제는 뭐 이재명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는 얘기죠. 뭐 더 점잖은 분이고 더 도덕적인 분이고 조금은 답답할 수 있지만 더 안정적인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제가 1월 달에 세로미 내피셜로 뭐 유시민을 말한다라는 그 타이틀로 이야기를 했을 때 이재명은 너무 가볍고 속 시원하고 화끈하고 추진력은 있지만 품격도 떨어지고 가볍고 사람이 조금 사람됨이 부족하고 이낙연은 무게감 있고 안정감이 있고 진지한 면은 있지만 뭐 한방이 없는 이런 상황.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차라리 유시민 같은 분, 유시민이 정치 선언만 해준다면 지지할 생각이 있는데 뭐 자기가 정치 선언 안 하고 있으니까 뭐 최근에 뭐 유시민 작가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 재단 이사장을 연임할 수 있음에도 그만둔다고 했기 때문에 뭐 대선 전국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개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 정치 은퇴하겠다라고 심지어 정치 논평조차도 안 하겠다고 한 분이 복귀하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개소리 좀 제발 좀 하지 마시고요. 더더구나 이재명 지사 쪽으로 갈 일은 1도 없습니다.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은 당연히 저는 뭐 유시민이 아니라 유시민 할아버지라도 손절이죠. 저는 유시민 작가가 그럴 일이 1도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영화금속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요즘에 계속 마찬가지예요. 계속 2,100원 찍고 2,000원 초반 2,100원 찍고 2,000원 초반 계속 이러고 있죠.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일봉으로 볼게요. 자, 이런 거예요. 자, 목요일 날에도 퍼포먼스가 나오면서 2,125원 찍고 떨어짐. 당연히 그럼 2,100원에 익절하고 저점에서 다시 잡는 게 맞는 거죠. 2,000원에 다시 잡고. 그럼 다시 금요일 날도 2,100원 찍고 떨어졌으니까 또 2,100원에 팔고. 다시 또 2,000원에 사서 오늘도 2,100원에 팔고. 다시 또 지금 이 가격에 다시 살 수 있는 거죠. 내일 시장이 열리면. 자, 이렇게 해도 얼마입니까? 지금 100원, 200원, 300원이에요. 주가는 바닥권에서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얼마든지 파도 타기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영화금속은 조금씩 더 떠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2,400원으로 모멘텀을 만들어주고 2,400원으로 올라오면 그때는 여러 가지로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다시 한번 매수세와 매도세가 부딪히는 엄청난 위아래 꼬리를 흔들어주는 그런 상황이 다시 또 올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주시하고 있는 거죠. 영화금속, 뭐 동신건설, 삼부토건. 영화금속은 홍준표 테마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동신건설은 이재명 테마, 삼부토건은 이낙연 테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치 테마주 제가 나름 생각하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경선 결과와 뭐 여러 가지 의문점들 제 뇌피셜로 정리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무리. 자, 난 누구니? 도대체 내가 누구야?